김두한, 이러스라우. 용산철도 파업 현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로 조선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북에서 내려온 최강의 싸움꾼 북경곰 금강과 김두한의 목숨을 건 결투, 그리고 그 결투가 끝난 후 찾아온 비극. 오늘 야인시대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6년 가을 용산철도 파업 현장. 서울의 심장부 용산역 일대는 이미 며칠째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평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째. 남한 전역의 철도가 멈춰섰고 전기가 끊어진 도시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총을 겨눈 채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양측 모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서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총격전이 벌어졌고 양쪽 모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폐건물 사이로 차갑게 부는 가을바람, 낙엽이 굴러다니는 철도 선로 위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릅니다.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긴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 김무옥, 개코, 삼수, 휘발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맞은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바리케이트 안쪽에는 전평의 노동자들과 공산당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죽창과 강목을 들고 그 뒤로는 총으로 무장한 공산당 전위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성탁과 정진영이 지휘하는 이들은 파업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바리케이드 위로 우뚝 올라섭니다. 건장한 체격, 그리고 맹수 같은 눈빛.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김두한, 이러스라우. 김두한이 드럼통 뒤에서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 남자가 외칩니다. 왜 대답이 없나, 김두한? 내가 바로 우미관에 도전장을 보냈던 평양에서 온 북경곰이다. 김두한의 얼굴에 미소가 스칩니다. 약간 흥미로운 듯한 표정입니다. 금강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겁이 나는 것이냐, 김두한? 양쪽이 다 총을 가지고 있다. 희생이 더 커질 수가 있어. 어떠냐? 우리끼리 승부를 보는 것이? 김두한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드럼통 위에 총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 북경곰이라고 했나? 좋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결투 신청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나다. 어떤 조건을 걸겠나? 금강이 대답합니다. 이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나?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김두한이가 이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너희들도 순순히 파업을 풀겠다고 약속하겠나? 금강이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허성탁이 그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금강이 다시 김두한을 향해 소리칩니다. 좋다. 약속하마. 전 당원의 이름으로 널 잡으러 왔다. 약속하마. 바리케이트 안쪽에서 정진영이 금강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위원장 동무, 이건 무모하오. 아직까지 누구도 김두한을 이긴 적이 없소. 이건 수천 동무의 사활이 걸린 일이오. 허성탁이 정진영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소. 이미 금강 동무는 시라소니와 싸워서 무승부를 보았소.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시라소니를 깼을 거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김두한이는 시라소니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들었소. 정진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잘못한 거요. 그들은 싸우질 않았소. 김두한이가 자기보다 나이 많이 든 시라소니를 선배 대접해 준 것뿐이요. 허성탁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다 알아봤소. 승산이 있소. 저 반동을 이리로 오라 하시오. 금강이 김두한을 향해 손짓합니다. 자, 김두한. 우리 사나이로서 약속했다.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저 옥상으로 가자우. 김목이 깜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저 자식들 수를 쓰는 것이요. 옥상이라면 저 바리케이트 안쪽인디 저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 아니냐. 못 간다고 혀. 헌능.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결심한 듯합니다. 금강이 싸움 장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던 김두한이 천천히 들고 있던 총을 드럼통 위에 내려놓습니다. 총이 드럼통에 놓이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립니다. 장택상과 이정재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김목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금강이 김두한을 기다리며 말합니다. 많이 기다렸어. 그리고 궁금했어. 당 고급 간부들이 날 이곳으로 보낼 때 말했지. 김두한이를 이길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써 인민의 영웅이 될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금강이 다시 묻습니다. 자네가 인민군 육군소장 계급장을 거절했다지. 김두한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난 공산당을 싫어하니까. 금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었어. 자, 옥상으로 갈까? 김두한이 금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알고 있겠지? 금강이 짧게 대답합니다. 물론, 가지. 금강이 호기로운 표정을 지었다가 돌아서서 결투장소로 이동합니다. 폐건물 옆에 위치한 철골 계단을 통해 두 사람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철골 계단에서 나는 쿵쿵하는 발소리.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김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몸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김혜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칫하다가. 허성탁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소. 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다시 공격하면 그만이요. 정진영이 놀라며 반문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허성탁이 비열하게 웃습니다. 헤하하. 약속?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무슨 약속? 만약 금강 동무가 잘못되면 그 즉시 저 옥상 위에 있는 김두한이를 조준해서 쏴버리시오. 정진영이 경악합니다. 뭐요? 허성탁이 계속 웃습니다. 헤하하. 역시 김두한이는 단순해. 아주 단순해. 하하하하. 정진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옥상을 올려다봅니다. 옥상에 도착한 금강과 김두한. 금강이 김두한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자, 시작해볼까?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합니다. 좋지. 좌우익을 떠나서 후회 없이 한판 해보자. 자, 와라. 금강이 기합을 내지르며 달려듭니다. 드디어 김두한과 금강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한 대의 차가 도착합니다. 워테커가 차에서 내립니다. 장택상이 그를 맞이합니다. 오, 워테커, 어서 오세요. 워테커가 옥상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장택상이 대답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워테커가 어이없다는 듯 묻습니다. 싸운다고요? 장택상이 설명합니다. 결투 말이에요. 당신들 옛날 서부 활극처럼 지금 김두한 군과 공산당의 싸움꾼 하나가 붙고 있어요. 무슨 권투시합 같지 않소? 워테커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싸움 현장을 올려다봅니다. 옥상에서는 치열한 결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강의 주먹이 김두한에게 날아갑니다. 김두한이 막아내지만 금강의 공격은 거칩니다. 킥! 금강의 발차기가 김두한의 옆구리를 강타합니다. 김두한이 비틀거립니다. 황병관이 아래에서 소리칩니다.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막고 있어요. 아이, 김두한 씨가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형님. 아이, 저길 보세요. 아이씨 참. 쾅! 김두한이 금강의 발차기에 맞고 철골 난간에 세게 부딪힙니다. 철골이 울리는 쇳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김두한이 바닥을 구릅니다. 허성탁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김두한이라고? 헤헤헤, 어림도 없지. 북조선에서 제일 센 자를 데리고 왔어. 어떠소, 전위대장 동무? 이겼소. 우리가 이겼소. 정진영은 걱정하는 표정으로 계속 옥상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미관 안 애기보살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촛불이 흔들립니다.
애기보살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촛불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옥상에서는 김두한이 계속 금강에게 맞고 있습니다. 장택상이 초조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김두한 군이 저렇게 맞을 때도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파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조계옥도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쿵! 김두한이 금강에게 한 방 더 맞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화룡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시라소니를 쳐다봅니다. 시라소니는 착잡한 표정으로 싸움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이 기합을 짧게 치르며 날라차기를 날립니다. 휙! 김두한이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탁! 결국 김두한이 금강의 날라차기에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김두한이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금강이 김두한을 내려다보며 손을 털고 걸어나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김두한의 눈앞에 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흐릿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독립군 복장을 입은 김좌진 장군이 김두한에게 말을 겁니다. 두한아, 애비다. 두한아, 일어서라. 상대는 공산당이다. 애비를 죽인 공산당이야.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두한아, 두한아. 김두한의 눈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금강이 뒤돌아봤다가 깜짝 놀랍니다. 김두한이 비틀비틀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두한이 일어나 말합니다. 과연 세다. 내가 만난 상대 중에 단연 최고야. 금강이라고 했나? 금강이 대답합니다. 대단하구나, 김두한. 또 일어났나? 그렇다면 아예 잠재워 주지. 이야. 금강이 다시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두한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갑니다. 쾅! 금강의 턱을 정확히 강타합니다. 금강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래에서 허성탁이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저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라소니가 무릎을 치며 말합니다. 바로 저거야. 저거이 김두한이디. 고 북경 곰탱이가 자만을 한 게 잘못된 기야. 가만 보니 턱을 맞은 거의 고 결정적이었어. 김목이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그렇지. 하. 옥상에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두한의 주먹이 연타로 날아갑니다. 타타탁. 금강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간 뒤로 넘어갈 뻔합니다. 금강이 간신히 난간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오려고 애씁니다. 김두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손을 내밉니다. 금강을 올라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강이 겨우 올라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과연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인정한다. 넌 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금강이 다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쾅! 김두한의 마지막 일격이 금강을 강타합니다. 금강이 다시 난간 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금강의 몸이 건물 아래로 추락합니다. 쿵! 금강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우익 진영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오어테커가 소리칩니다. 베리굿. 베리굿 김두한 베리굿. 넘버원. 김목이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이겼다. 이겼어. 김두한 오야붕이 이겼어. 신영균도 소리칩니다. 이야. 좌익 진영에서는 누군가 금강에게 달려갑니다. 동무. 씨. 정진영이 허탈한 표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금강이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천호가 소리칩니다. 쏴라. 저놈을 죽여라. 정진영이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뭐 하는 짓이야? 김천호가 대답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못 죽이면 기회가 없습니다. 정진영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멍청한 놈. 이미 약속을 했어. 이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허성탁이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요?
동무, 쏘시오. 못들에, 쏴. 정진영이 다시 명령합니다. 안 돼. 명령이다. 쏘지마. 쏘지마. 허성탁이 계속 소리칩니다. 쏴. 쏘란 말이야. 타타타탕. 공산당 측의 총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총알이 난무합니다. 김두한이 총탄을 피해 건물 아래로 도망칩니다. 김목이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이 자식들 약속 위반 아니요? 쏴라. 바닥에 쓰러진 금강이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안 돼. 약속했어. 총을 쏘면 안 돼. 총 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총격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오어테커가 놀란 눈으로 드럼통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정진영이 착잡한 표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김목이 소리칩니다. 오야붕이 위험하다. 모두들 엄호해라. 김두한이 열차 옆쪽에서 총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김목이 계속 소리칩니다. 두한아, 위험에 엎드려. 김두한이 오야붕을 엄호해라. 아! 김목이 기관총을 들고 반격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수류탄 맛 좀 봐라. 던져라. 타타타탕. 김목이 기관총을 연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탕. 김목이 총에 맞습니다. 김목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아래로 쓰러집니다. 경악하는 김두한과 패거리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정진영.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무호가. 개코가 달려갑니다. 무호가 어떻게 된 것이요? 삼수도 소리칩니다. 무호기 형님. 김두한이 김목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합니다. 무호가. 정신 차려 임마. 난 두한이야. 정신 차려 임마. 김목이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젠장할. 맞아부렸어. 김영태가 소리칩니다. 돌격해라. 총격전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폭발과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익 측의 거센 공격에 좌익들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김영태가 달려와 김목을 내려다봅니다. 김목. 김두한이 김목을 흔들며 말합니다. 정신 차려 임마. 죽어선 안 돼. 여기서 죽어선 안 돼 임마. 무호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살아야 돼. 김목이 힘겹게 말합니다. 재수 더럽게 없구만. 여기서 맞을 게 뭐여. 한참 애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김목이 고통스럽게 기침합니다. 김두한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래, 넌 대단해. 넌 잘 싸웠어 임마. 이렇게 죽어선 안 되지. 넌 정말 대단해 임마. 잘 싸웠어. 문영철이 달려옵니다. 무호가. 김영태도 소리칩니다. 정신 차려. 문영철이 김목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무호가. 나다 영철이다. 무호가. 김목의 얼굴에 정신을 놓은 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려 영철아. 우린 참말로 오랫동안 단짝이었는데. 히히히. 나가 먼저 가는갑다. 문영철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안 돼 임마. 너 혼자 가면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너 진짜 나쁜 놈이라고 임마. 김영태가 김목을 흔들며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무호가. 넌 살 수 있어. 이미 이 파업은 우리가 이겼다. 김목. 정신 차져 김목. 김목이 힘겹게 말합니다. 아따 선님. 그동안 우리 우미관 식구들 참으로 재밌게 살았소인. 나 시방 죽어도 그리 여한은 없소. 자, 잘들 지내쇼. 김두한이 목이 메어 말합니다. 무호가. 제발 살아다오. 무호가. 김목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오야붕. 나가. 참말로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 오야붕 알제? 두한 오야붕이 있어서 참말로 좋았구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목이 다시 말합니다. 영철아. 우리 두한 오야붕 잘 모셔야 한다.
우리 두한 오야붕 심심하지 않게. 자, 잘 모셔야 한다, 영철아. 김무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무옥의 고개가 옆으로 떨어집니다. 김무옥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무옥아, 무옥아, 무옥아 정신 차려. 무옥아. 김영태가 외칩니다. 야, 김무옥. 문영철이 김무옥을 흔들며 울먹입니다. 무옥아 죽지 않았지? 응? 무옥아, 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김무옥, 무옥아. 하지만 김무옥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무옥의 시체가 천천히 옮겨집니다. 이정재가 다가와 말합니다. 안 됐네. 의외로 파업은 싱겁게 진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다니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재가 계속 말합니다. 무옥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 누구보다 의리 있고 말이야. 정말 안 됐네. 이정재가 김두한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잠시 고민하더니 그냥 갑니다. 시라소니가 옆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고 역시 이 세상은 얘 달라졌어. 그 주먹을 걸고 한 약속인데 기걸 깨다니 말이야. 잠시 침묵. 시라소니가 김두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고 두한이, 거 마음 다져먹으라. 거 어차피 누구든 나중엔 다 저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 저렇게 말이디. 최동열이 다가와 말합니다. 안 됐네. 안 됐어. 무옥이 거는 정말 슬픈 일이야. 도대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서로가 갈라져 싸우게 됐는지 모르겠구만. 최동열이 한숨을 쉽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마치 부모 죽인 원수보다 더하지 않은가 말이야. 김두한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최동열이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끝나면 한번 보자고. 그동안 많이 소원했어. 내 바로 한번 들릴게. 김영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무옥이는 죽었어. 어차피 현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파업 현장을 정리하는 경찰과 대원들. 이정재가 들고 있던 피 묻은 죽창을 집어던집니다. 장택상이 워테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이보시오, 워테커 소령? 소령이 보기에 어떠소? 과연 미군이나 우리 경찰만으로 이 아수라장을 해결할 수가 있었겠소? 워테커가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죠. 장택상이 계속 말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고로 덩치가 큰 파업 현장을 제압했어요. 오늘 김두한이의 부하가 죽었어요. 아세요? 워테커가 대답합니다. 봤소? 참으로 안 될 일이에요. 어차피 공산당은 제재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 법적으로 죄를 물을 거예요. 장택상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왜 김두한이 같은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할 거예요. 지금 조선은 국가적인 시련에 봉착해 있어요. 김두한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워테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법을 집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김두한이는 백색 테러주의자예요. 민주주의는 테러를 용서하지 않소? 장택상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항상 현실과 법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소령은 그걸 알아야 해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바로 그때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마라, 이 새끼들아. 이리 와. 김영태가 묻습니다. 그 자들은 뭐야? 김관철이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 파업을 주도한 지휘부 놈들입니다. 문영철이 반문합니다. 뭐라고? 바로 이놈들이야? 신영균이 대답합니다. 전평 지휘부 놈들은 이미 다 도망쳤습니다. 전위대 놈들도 이미 다 튀었고요. 김영태가 명령합니다. 경찰한테 인계해. 문영철이 반박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김영태가 묻습니다. 무슨 소리야? 홍만길이 말합니다. 파업 주동자 놈들이고 공산당 핵심 간부들입니다. 휘발유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무옥이 형님을 총으로 쏴 죽인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여기 파업 주동자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김영태가 다시 명령합니다. 인계해. 문영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옥이가 죽었습니다. 무옥이가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미군들이 와 있다. 안 보이게 이쪽으로 끌고 와. 개코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 어쩔라고 엥? 아, 어쩔라고? 김영태가 말합니다. 이미 파업은 진압됐어. 그만들래. 문영철이 김두한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냐, 두한아? 김영태가 김두한에게 호소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안 돼. 이미 파업은 끝났어. 안 그런가, 두한이? 김두한이 차갑게 말합니다. 무옥이 빚은 갚아야죠. 김영태가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 이보게. 두한이. 하지만 이미 우미관 패거리들은 공산당원들을 열차 틈새 사이로 끌고 갑니다. 죽창을 들고 말입니다. 열차의 틈새 사이로 우미관 패들이 죽창으로 뭔가를 열심히 찌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영태가 상황을 바라보며 착잡하게 눈을 감습니다. 최동열도 안타까움과 슬픔에 찬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같은 시각 미군 정청. 하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워테커 소령으로부터 진압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조병욱이 대답합니다. 다행이요. 큰 희생 없이 끝났다는 게 정말 다행이요. 하지가 말합니다. 경찰과 청년들 힘으로만 진압한 것은 반가운 일이요. 조병욱이 한숨을 쉽니다. 반가울 거 없소. 이미 전평 산하전 연계 노조들이 일제히 동조 파업에 돌입했어요. 조병욱이 계속 말합니다. 여기야 미군들이 있으니까 임시 발전기를 돌리겠지만은 지금 남한 전체는 암흑이요. 전기가 없어요. 열차가 끊어져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시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단 말이요. 하지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잘 알고 있어. 조병욱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은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요. 그리고 공산당 쪽에 손을 들어줄 거요. 하지가 대답합니다. 잘못된 파업은 막아야지요. 조병욱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조금 더 일찍 공산당을 알았어야 했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말이요. 파업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미군들과 기자들. 버치가 워테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소령님,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워테커가 묻습니다. 뭐가? 버치가 말합니다. 이리 와 보십시오. 워테커가 버치를 따라갑니다. 무슨 일인가? 버치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흙더미 안에 뭔가 있습니다. 흙 속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워테커가 경악하며 소리칩니다. 시체들이야. 여길 파도록 해. 버치가 대답합니다. 예스, 메이저. 한편 장택상이 청년단체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두한 동지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지만은 파업은 참으로 기적처럼 진압이 됐어요. 다 여기 있는 청년단체들 덕분이에요. 조교옥이 말합니다. 특히나 김두한 씨 정말로 공이 컸습니다. 이화룡이 맞장구 칩니다. 기건 사실이디요. 기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디요. 유진산이 말합니다. 어차피 나름대로 다 나라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명동의 서북청년회나 우리 대한민청이나 그건 다 마찬가지죠. 유진산이 계속 말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단 겁니다. 끊임없이 파업을 지시하고 주도하고 있는 공산당 산하의 전평본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이미 우리 별동대원들이 갔습니다. 오늘부로 이 전평은 사라질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전평본부 건물 짝! 창문이 깨지며 떨어져 나갑니다. 신영균이 소리치며 전평본부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뿌려. 다 태워버려. 여기가 놈들의 본부다. 전평본부 말이야. 다 태워버려. 휘발유가 바닥과 가구에 뿌려집니다.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빨리 뿌려라. 신영균이 라이터를 켭니다. 특유의 표정으로 라이터를 휘발유를 뿌린 소파에 던집니다. 휘익! 불이 크게 번집니다. 삼수가 소리칩니다.
이 새끼들 잡아. 상하이 조가 묻습니다. 여기 전기를 죽이고 살리는 방이 어디야? 스위치를 좀 올려야 되겠다. 배전실 어디야? 휘발유가 말합니다. 전력은 가동시켰지? 스위치 올려. 상하이 조가 소리칩니다. 빨리 올려 이 새끼야. 스위치 올려. 철컥.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 빨간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가로등에 불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성의원, 병원 내부 백열등에도 불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파업이 풀렸나 봅니다. 아이,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침상에는 금강이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금강을 진찰하며 말합니다. 갈비뼈가 모두 4개나 부러졌어요. 이 어깨뼈도 부러지고 이 턱뼈에도 금이 갔어요. 아, 도대체 어쩌다 몸이 이 지경이 됐소?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거요. 병원 밖에서 애기 보살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기 보살이 묻습니다. 누구신지요?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 김두한 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애기 보살이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안으로 드시지요. 이재희가 공손하게 말합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애기 보살이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재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충 그간의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만한 내용은 아는 길이 있지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재희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 보살이 놀라며 묻습니다. 예? 이재희가 설명합니다. 나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떠도는 분이시지요. 도와줄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애기 보살이 말하려 하지만 이재희가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재희가 옷가지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분이 갈아입으실 옷가지입니다. 얼굴 뵌 지가 하도 오래돼서요. 전 아내로서 늘 부족합니다. 애기 보살이라고 하셨던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애기 보살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이 실은 야단 맞고 꾸중 들어야 마땅한 처지입니다. 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재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내력이 있습니다. 이재희가 계속 말합니다. 나란 일 하는 바깥 분에게는 절대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이재희가 애기 보살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보아하니 덕도 많고 복도 많아 보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분을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매처럼 잘 지냅시다. 아무래도 내가 형님 뻘이 되겠지요? 애기 보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재희가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애기 보살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재희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이런 아우님하고는 우시기는. 이재희가 애기 보살의 손을 잡아줍니다. 백병원, 김목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향이 꽂혀있는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김두한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김목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생전에 김목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영태가 다가와 말합니다. 두한이 전기가 들어왔어. 발전소와 전기회사의 파업도 우리 별동대가 해산시킨 것 같네. 김영태가 계속 말합니다. 대원들이 혹사하는 것 같아. 지금 이틀째 밤낮을 꼬박 세우고 있어. 문영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두한아, 무옥이 자식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자식, 거기서 총을 맞을 게 뭐냐 임마. 문영철이 김무옥의 영정을 보며 말합니다. 야 김무옥, 우린 참 오랫동안 영태 형님과 함께 구마적 형님, 쌍칼 형님을 모셨지. 문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한이를 오야붕으로 받들면서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이 샘낼 만큼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지. 문영철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아, 무호가, 두한이랑 우리가 얼마나 독립과 해방을 기다렸냐? 문영철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독립이 왔고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도 우린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매일처럼 총을 들고 싸웠잖냐? 문영철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살아보려고 말이야, 임마. 문영철이 고개를 숙이고 슬퍼합니다. 김두한이 자책하며 말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참으로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옥이는 결국 내가 죽인 거야. 문영철이 소리칩니다. 무옥아. 김영태가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아. 무옥이는 그저 조금 먼저 갔을 뿐이야. 이 혼란한 시국에서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김두한이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무옥이는 제가 죽였습니다. 문영철이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무옥아. 무옥아 임마.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널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 아냐고 임마.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임마. 문영철이 목 놓아 웁니다. 신영균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큰형님, 지금 돌아왔습니다. 공산당 놈들의 전평 건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김관철이 덧붙입니다. 전기도 전화도 다 다시 연결했습니다. 김두한이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고생들 많았다. 소주 한 잔씩 하고 가서 쉬어라. 개코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어. 어떻게 무옥이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상하이 조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전위대가 쐈어. 무옥이를 쏜 건 전위대였다고. 홍만길이 맞장구 칩니다. 사실이야. 정진영이 패거리였어. 휘발유가 소리칩니다. 너무 오래 살려놨어. 정진영이 새끼 말이야. 삼수가 김두한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큰형님. 무옥이 형님을 죽인 건 정진영입니다. 복수를 해야 합니다. 큰형님. 김두한이 고개를 젓습니다. 진영이가 한 것이 아니야. 전평놈들이 약속을 어긴 거야. 문영철이 눈을 감고 있다가 김두한을 바라봅니다. 문영철이 격하게 말합니다. 야, 김두한. 너 지금 정진영이 편을 드는 거냐? 무옥이가 죽었어. 무옥이가 죽었단 말이다. 그리고 너도 죽을 뻔했어. 문영철이 계속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정이 남아있는 거냐? 그런 거냐?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개코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지. 진영이가 쏜 건 아니잖아. 신영균이 소리칩니다. 닥치라고 했어. 입 닫아. 김영태가 진정시킵니다. 왜들 이래? 내일 무옥이를 보내야 한다. 여기서들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야? 김두한이 말합니다. 진영이 일은 내게 맡겨둬. 무옥이 일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책임이다. 내일 고향으로 연구차를 보내야 한다. 김두한이 계속 말합니다. 모두들 이 긴급 출동 때문에 무옥이 고향까진 가지 못할 거야. 술 한 잔씩 따르고 인사를 해둬라. 같은 시각 미군 정청. 워테커가 시체들이 찍힌 흑백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습니다. 파업 현장에서 죽여서 파묻은 시체들입니다. 대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페어드가 한숨을 쉽니다. 골치 아프군. 김두한 부하들이 죽였단 말이지? 워테커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죽은 자들은 전평철도노조의 간부들입니다. 경찰들은 사람을 안 죽입니다. 페어드가 묻습니다. 김두한 부하들이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하나? 버치가 대답합니다. 김두한의 부하가 먼저 죽고 그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놀드가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해. 파업을 진압하는 게 중요해도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건 안 되지. 이복의 워테커? 아놀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테릉 국군 준비대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야. 끔찍하군.
계속 증거를 보강하도록. 좌익도 나쁘지만 우익의 백색 테러도 경계해야 돼. 우어테커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아놀드가 다시 말합니다. 그냥 두다간 미군이 백색 테러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우어테커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카카. 아놀드가 지시합니다. 공산당은 이미 불법 단체가 되어가고 있어. 그들에 대한 감독도 게을리 하지 말도록. 우어테커가 격려합니다. 네, 카카. 아놀드가 한숨을 쉽니다. 이 조선은 너무 골치 아파. 동성의원. 금강의 병문안을 온 정진영. 정진영이 금강에게 말합니다. 금강동무. 동무는 북경의 곰이라는 벼로답게 정말 훌륭히 싸웠어. 지금까지 김두한 일 그렇게 상대한 사람은 동무가 처음일 거요. 금강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장 동무. 부끄럽소. 내가 졌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소. 정진영이 말합니다. 물론이요. 동무는 졌소. 그러나 떳떳하게 졌소. 금강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진 건 진 거요. 역시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었소. 난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소. 그게 처음이요. 금강이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시라소니와 붙었던 것도 좀 더 길게 갔더라면 역시 낭패를 보았을 거요. 정진영이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 싸움 실력을 익혔소? 금강이 대답합니다. 어려서 고향을 떠나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소. 시라소니처럼 말이요. 마적단에도 있었고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엔 팔로군에도 있었소. 금강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역시 세상은 넓은 것 같소. 김두한이에게 졌진 않은. 하하, 그래도 그런 친구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정진영이 묻습니다. 그렇소? 금강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이 근데 말이요. 이 전위대장 동무와 김두한이는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요? 정진영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지금은 적이 되었지만 말이요. 내가 두한이에게 보다 확실하게 사회주의를 가르치지 못한 게 한이 되어. 금강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친구는 좋은 게요. 되도록이면은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시오. 당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친구는 더 중요하오. 금강이 계속 말합니다. 나도 중국에 많은 동무가 있었소.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그렇게 하나 둘 가버렸지. 이념이 친구들을 다 죽여버린 거요. 금강이 정진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대장 동무는 혹시 아시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던 우리 지사들이 얼마나 많이 대륙 곳곳에서 떼거지로 죽어갔는지 말이오. 정진영이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건? 금강이 설명합니다. 거기서도 공산당, 국민당 그렇게 판을 가르다가들 죽었단 말이오. 쉽게 말하면은 이념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친구를 잃지 마시오. 금강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허허. 기회가 된다면은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소. 김두한. 정말 대단했소. 평생에 잊지 못할 거요. 그런 좋은 벗을 잃지 말도록 하시오. 후회할 때는 늦은 거요. 정진영이 약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백병원, 김무옥의 장례식장. 최동열이 찾아와 절을 합니다. 아, 다들 어딜 갔나 보군?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며칠 동안 밤들을 새고 잠시 눈들을 붙이러 갔습니다. 최동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곤들 하겠지. 아? 한동안 암흑이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최동열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자네 식구들이 노조 간부들을 죽이는 것을 봤네. 참혹하더군.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들도 우리 식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업 현장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익은 죽어야 합니다. 최동열이 고개를 젓습니다. 분명한 것은 좌익도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고 공산당도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며 존재해온 단체일세. 김두한이 반박합니다. 그렇다고 우익이 다 잘한 것만은 아니야.
무조건적인 반공이 다 애국이라고 할 수는 없어. 먼 훗날 역사가 오늘의 이 비극을 증언하게 될 것이야. 난 자네가 그 역사의 기록에 잘못 올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슴이 아파. 김두한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동렬이 대답합니다.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야. 이성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일세. 최동렬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강대국들이 저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엉터리 무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춤추고 있어.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야. 최동렬이 김두한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자넨 지금 자네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해봐야 할 때야. 독립군 사령관의 아들로서 말이야. 최동렬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짐승을 잡는 백정처럼 살육의 현장으로 무조건 뛰어들 것이 아니라 과연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야. 김두한이 놀라며 말합니다. 선생님? 최동렬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좌익도 내 형제고 우익도 내 형제야. 내 부모고. 역사는 정직하고 두려운 것일세. 그 앞에 섰을 때 떳떳해야 돼. 지금 자네가 걷는 길은 그게 아니야. 김두한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최동렬이 김두한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손에 든 총을 버리게. 증오와 원한으로 뭉쳐있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야. 좌익은 두한이의 적이 아니야, 형제야. 가슴으로 끌어안게. 모든 것에서 손을 떼게. 최동렬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게. 나 실은 오래전부터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자네가 안타까워서 말이야. 손을 떼게. 다 버려.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선생님. 최동렬이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다 훌훌 버리란 말일세. 자네 몸에서 진절이 나게 풍기고 있는 그 피비린내를 벗어버리란 것이야. 그건 애국이 아니야. 김두한이 의아하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병원 앞, 영구차와 사람들이 다수 서 있습니다. 개코가 김목의 영정사진을 들고 걸어 나옵니다. 개코 뒤로 우미관 패들이 관짝을 들고 따라 나옵니다. 김목의 시신이 영구차에 실립니다. 슬퍼하는 김두한 패거리들. 개코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무오가, 무오가, 무오가. 개코가 다시 소리칩니다. 무오가. 차 앞에는 장례 화환이 매달려 있습니다. 김두한의 머릿속에 김무옥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두한이다. 한이다. 하. 쫓겨난 놈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인. 처음 만났을 때의 김무옥. 건방지지만 순수했던 그때. 김두한이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무옥의 영정사진이 클로즈업됩니다. 영정 속 김무옥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흰 장갑을 낀 손으로 꽉 주먹을 쥡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떠나가는 영구차.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